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고학년 학생들의 생각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고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시다면 수업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혹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의미 있고 현실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아니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글쓰기 수업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으세요?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외에 교과서 밖의 세상을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게 만들면 어떨까요? 선생님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던 중에 알게 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. 고학년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컨텐츠가 담겨있는 책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 것인지 말씀드리고 책의 목차 부분을 보시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그리고 교과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관련 성취 기준을 소개해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수업에서의 활용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0년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나요? 이 책은 저자인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의 수업을 진행하던 내용들을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. 여러 가지 고민과 서로 다른 딜레마에 대해서 논쟁하며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.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10대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든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.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이 책을 수업과 연계해 보았습니다. 먼저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? 책이 두껍고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. 책이 두껍지는 않지만 저자가 말하듯 이 책은 독자의 생각을 일깨우고 끊임없이 괴롭힐 책은 맞습니다. 다행히 이 책은 글밥이 많지 않고 그림과 일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실제 정의란 무엇인가의 주제가 모두 실려 있습니다. 대신 총 20챕터로 되어 있는데 모든 챕터에는 물음표로 끝이 나게 됩니다.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. 아이들은 물음표로 끝나는 딜레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.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죠.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됩니다. 이 책에서는 공리주의, 자유지상주의부터 시작해서 칸트와 롤스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. 그러나 어려운 용어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. 대신 아이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생각의 깊이를 키울 수 있게 되지요. 그러면 하나의 스토리를 예시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.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?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.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.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기차 기관사라고 상상해 보세요. 시속 100km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기차를 운전하고 있어요. 그때 앞에 선로 위에 일하는 5명의 모습이 보였어요. 하지만 기차를 멈출 수 없었지요. 그런데 오른쪽 비상철로를 보니 단 한 사람이 일하고 있었지요. 기관사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. 만약 이대로 가다가 기차를 그냥 가게 둔다면 5명이 죽고 말 거야. 하지만 기차를 오른쪽 비상철도로 돌린다면 한 사람만 죽게 되겠지? 기차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결국 누군가는 죽게 되는 상황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한 사람을 희생해서 5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아.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내 손으로 죽게 해서는 안 돼. 사람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끔찍한 상상.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봅니다.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
하나의 챕터는 이렇게 물음표로 끝이 납니다. 아이들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. 선생님, 이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? 하고 회피하고 싶어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딜레마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가 됩니다. 고민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나누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.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봅니다. 발표가 끝나고 나와 다른 친구의 의견이 있다고 해도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.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또 다른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. 세상에는 하나의 답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책을 활용한 수업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저는 크게 도덕, 국어, 사회교과와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. 특히 토론 토의 수업에 좋은 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아이들의 쓰기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에 좋은 수업 주제라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다른 친구의 주장과 근거를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한 뼘 더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예시 질문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 책은 모든 챕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만한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립니다. 먼저 셰익스피어의 연극과 심슨 가족 TV 프로그램을 놓고 벤담과 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. 가상의 대화를 읽고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자유지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. 미국의 예를 들며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이라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. 실제로 2004년 뉴욕시의 군대 자원자 중 70%는 저소득층 출신 흑인과 남미계라고 해요.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휠체어를 탄 응원단 켈리의 이야기인데요. 이 이야기를 통해 응원단의 목적과 자격, 그리고 어떤 응원단에게 영예를 안겨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.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. 한 개인으로서의 이익과 공동체의 의무가 충돌할 때 아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아이들은 수많은 질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책의 의미는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가진 생각의 한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.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대답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? 그럼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기대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한 영상이지만 더 좋은 수업을 고민하시는 고학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